국립식량과학원의 전문가를 만나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안 컸네요. 꽃이 필 시기도 아니고 아직. 들깨는 단일성 식물이라 해서 낮이 짧을 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불이 계속 비춰주면 식물이 자꾸 더 크고 꽃은 안 맺고, 네, 그걸 영양생장이라고 하는데 그 영양생장이 더욱 왕성해지죠.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는 깨가 될 수 있는 그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반드시 피야 열매가 달려요. 저쪽 가면 이제 꼬투리가 더 많고 차이가 나와요. 희한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가로등 바로 아래에 있는 참깨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개수 차이가 나오겠죠.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네. 한쪽은 더 달리고 한쪽은 적게 달리고요. 꽃은 비슷하게 핀 것 같은데 열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꽃은 한참 필 때니까 구분이 안 되죠. 예. 네, 전에 필 때 야간 조명을 한 곳은 꽃이 늦게 피기 시작했으니까 개수가 아무래도 적겠죠. 이건 먼저 펴서 개수가 많고. 네.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차이가 많았습니다. 가로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참깨 역시 생육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인공조명 바로 아래에서 자란 참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참깨는 열매 개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벼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확을 한 달이 앞둔 8월의 농촌 들녘. 한참 이삭이 배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로등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 이삭의 생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포기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래서 이제 잎을 한 장씩 까면 나올 텐데 여기는 아직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마디에 그렇게 이상하게 그 시작점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이삭이 이제 생기네 여기. 요만죠. 하얀 거요. 한 1mm나 2mm 되겠네. 그 정도 되면 한 20일이나 25일 있어야 이삭이 펴져요. 인공조명의 영향을 적게 받은 곳에서 자라는 벼는 과연 생육 속도가 더 빠를까요? 여기인데 더 길어졌네. 비교 결과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육 속도가 빨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밤이 되면 식물도 잠을 자야 하는데 여기처럼 야간 조명을 해주면 식물들이 낮으로 착각을 해서 밤잠을 못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결국 인공조명은 단일 작물의 개화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생육의 차이는 결국 수확 시기에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날 수확을 해야죠. 네, 한꺼번에. 네. 그래서 농작업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쪽 이삭이 늦게 팬 데는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수량도 떨어지지만 품질도 나쁘고 쭉정이가 많이 나와요. 네. 인공조명이 많거나 적을수록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성장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늦은 밤까지 기다려 보았습니다.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87.8룩스. 그렇다면 가로등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 17배가 낮은 5.1룩스. 마지막으로 가로등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 비해 878배가 낮은 0.1룩스. 그렇다면 낮에 비교해봤던 참깨밭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조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 결과는 24룩스. 가로등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불과 5m 차이지만 조도는 30배가 낮은 0.8룩스. 밝으면 밝을수록 피해가 크니까 들깨 같은 경우 꽃이 거의 안 핀다고 보야지요. 꽃이 피지 않았다던 할머니의 들깨밭 조도는 2.5룩스.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량 감소는 대부분의 농작물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들깨는 빛에 가장 민감한 작물로 밝혀졌습니다. 들깨의 경우 4룩스 미만의 밝기에도 수량이 무려 39%나 감소됐습니다.